화장실에서 처음 그 어르신을 마주했을 땐 그냥 좀 피곤해 보이는 노인이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 제 인생이 그렇게 뒤집힐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새벽 근무 때였어요. 지하 주차장 청소를 돌다가 평소처럼 직원용 화장실에 들렀거든요. 근데 거기 세면대를 붙잡고 서 있는 한 어르신이 움직이질 않으시더라고요. 순간 몸이 안 좋으신 건가 싶어서 조심스레 다가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러자 그분이 정말 조용히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한데 물 한 잔만 얻어먹을 수 있겠소? 그 말 한마디에 뭔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바빠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냥 제 엄마 생각이 나서요.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특급 호텔에서 청소 용역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날도 똑같이 새벽부터 지하 주차장을 돌며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는데 잠깐 화장실에 들렀다가 그 어르신을 본 거죠. 처음엔 저도 좀 당황했어요. 화장실 안이 조용해서 누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세면대 앞에 등을 구부린 채 서 있는 분이 한참을 꿈쩍도 안 하시니까 처음엔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얼굴이 너무 창백하더라고요. 숨소리도 얕고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갔어요. 어르신,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그러자 그분이 고개를 살짝 드시며 힘겹게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물 한 잔만 얻어먹을 수 있겠소? 말투가 참 공손하시더라고요. 연세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낯선 저한테까지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시고 그 말에 제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냥 두고 나올 수 없겠더라고요. 조금만 가면 정수기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걸으실 수는 있으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제 팔을 살짝 잡으셨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몸이 정말 안 좋으셨던 거죠. 그렇게 그분을 부축해서 직원들만 사용하는 휴게실로 모셨고 소파에 앉히고 얼른 정수기에서 물을 떠다 드렸어요. 어르신은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약봉지를 꺼내셔서 물과 함께 약을 드시더라고요. 천천히 숨을 고르시고 나서야 얼굴이 조금씩 괜찮아지셨어요. 정말 고맙소.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친절한 사람 찾기 어려운데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구려.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별 말씀을요. 저희 어머니도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어르신이 다시 미소 지으셨어요. 어쩐지 눈빛이 다르더니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군.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이 박혔어요. 제가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더니 지하청소 용역팀 담당자인 박대리라는 사람이 저한테 소리부터 지르더라고요.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무 시간에 어디서 놀고 있어? 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고 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죠.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이 몸이 안 좋으셔서 물 좀 드시게 하려고요. 근데 박대리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더 소리를 질렀어요. 휴게실에 외부인 들여오면 안 되는 거 몰라? 여기가 뭐 놀이터야? 어디서 핑계야? 그 순간 그 어르신이 조용히 박대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젊은 양반, 여긴 고객을 그렇게 대하는 곳이요? 뭐요? 할아버지,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이런 허름한 차림으로 호텔 돌아다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순간 제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너무 창피하고 죄송하더라고요. 박 대리님, 제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어르신 몸이 안 좋으세요. 제가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박 대리는 저를 향해 다시 화를 냈어요. 너 아까 일도 제대로 안 하더니 여기서 또 뺀질거리고 있었구만. 그런 핑계로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 그 순간 어르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셨어요. 자네, 혹시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말인가? 박 대리는 코웃음을 쳤죠. 할아버지가 누군들요? 그냥 지나가던 노인이겠지. 그 장면을 보면서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르신께 괜한 폐를 끼친 건 아닌지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어르신이 다시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난 오늘 살아났소. 이름이 뭐요? 아, 김진우입니다. 그래, 진우씨. 나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 거요.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모르겠어요. 어르신은 끝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게실을 나가셨어요. 그 뒷모습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그리고 진짜 일은 그 며칠 뒤에 일어났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며칠은 별일 없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지하를 돌며 청소하고 퇴근하면 집에서 어머니 약 챙기고 치매 걸린 할머니 식사 챙기고 늘 하던 대로요. 그런데요, 며칠 뒤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주방 테이블 위에 뭔가 이상한 게 놓여 있었어요. 엄청 신선해 보이는 소고기 한 팩, 과일 바구니, 건강식품까지 정말 비싼 것들이었어요. 순간 엄마가 뭐라도 잘못 주문한 건가 싶었죠. 엄마, 이거 뭐야? 누가 보냈어? 그러자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왔다던데? 어떤 젊은 남자가 와서 김진우 씨 댁 맞죠? 그러면서 놓고 갔어. 회사에서요?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걸 보냈다고요? 엄마도 고개를 갸웃하셨고 저도 어안이 벙벙했죠. 용역회사가 무슨 복지센터도 아니고 이런 걸 집으로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소장님께 여쭤봤어요. 소장님, 혹시 회사에서 저희 집으로 뭐 보낸 거 있나요? 소장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뭐? 우리가? 아니, 우리가 그런 거 보내줄 여유가 어디 있어? 도대체 누가 보낸 거야? 그때 알았어요. 그 어르신 분명 그분이 보내신 거라고. 너무 감사하면서도 걱정도 됐어요. 혹시 무리하신 건 아닐까, 괜히 부담드린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근데 그 생각이 들고 채 하루도 안 돼서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본사에서 나왔다고 하는 검정 양복 차림의 남자가 우리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여기 김진우 씨 계십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손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남자는 정중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팀장님이 급히 모셔오라고 해서요. 함께 좀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소장님도 옆에서 놀라셨는지. 아니, 우리 직원이 뭘 잘못했나요? 하고 물으셨지만 그 사람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팀장님이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셔서요. 그래서 차에 탔고 본사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속이 울렁거리고 수십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마 내가 그날 어르신 모시고 휴게실 들어간 것 때문에 문제된 건가? 그게 무단 침입 같은 걸로 걸렸나? 그렇게 본사 회의실 같은 룸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검정 정장 입은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고 방 한가운데 그 어르신이 그날 화장실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분이 앉아 계셨어요.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그날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말끔한 정장에 고든 자세. 근데 어르신이 저를 보며 활짝 웃으셨어요. 잘 있었는가, 진우 씨? 그날은 정말 고마웠네. 그 순간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아니, 여긴 어떻게? 말을 잇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으니까 옆에 있던 남자가 말했어요. 회장님이십니다. 저희 호텔 본사 회장님이세요. 그 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분은 그냥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호텔 전체를 움직이는 회장님이셨던 거죠.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시며 그러셨어요. 그날 진우 씨 아니었으면 난 어쩌면 쓰러졌을지도 몰라. 자네 같은 젊은이를 우리 회사에 꼭 두고 싶네. 그 말에 저는 황급히 손살에 쳤어요. 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겸손한 것도 좋지만 자네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마음도 따뜻하고 행동도 바르고 그런 사람 드물다네. 그분은 정말 진심이셨던 것 같아요. 그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저에게 정규직 제안을 해주셨어요. 회장님 전담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요. 월급은 2배 이상, 복지는 말도 못하게 좋았죠. 솔직히 너무 과분했어요. 그래서 망설였어요. 회장님, 제가 그런 자리를 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책임이 클 것 같아서요. 그러자 회장님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어요.
책임은 클 수도 있지. 하지만 진우 씨라면 잘할 수 있어. 난 자네를 믿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고개를 숙이며 수긍했어요. 그럼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규직이 됐고, 그것도 회장님의 운전기사라는 상상도 못할 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통쾌한 일은 그날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본사 회장실에서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회장님이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부르라고 했던 사람 지금 도착했는가? 곁에 있던 비서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예, 회장님. 지금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그래, 들여보내게. 그리고 얼마 후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심스럽게 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 낯이 익다 했더니 박대리? 맞았어요. 그날 저를 화장실에서 질책하고 어르신께 막말을 퍼부었던 바로 그 박대리였어요. 박대리 역시 저를 보고 놀란 눈치를 감추지 못했죠. 그 눈동자에 담긴 놀라움, 당황, 그리고 공포. 그 얼굴이 잊히질 않아요. 회장님은 미소도 없이 묵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김진우 대리를 기억하나? 네, 회장님. 기억합니다. 그날 지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네는 알고 있겠지.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그땐 회장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그래,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말투 하나에도 존중이 없는 것. 그건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니야. 자네는 그날 우리 협력업체 직원을 향해도 막말을 했고 고객이 될 수도 있는 노인에게도 무례했지. 죄송합니다. 회장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 대리는 연거푸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회장님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우리 호텔의 얼굴은 화려한 로비나 인테리어가 아니야. 사람이지. 그리고 자네는 그 얼굴에 먹칠을 한 거야. 순간 숨을 쉬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회장님의 말 한마디가 어찌나 묵직하던지 그러더니 회장님이 비서실 팀장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문책 인사 준비하게. 당장 오늘부터. 이런 인성 가진 사람을 우리 호텔에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네. 그 말을 듣자 박 대리의 얼굴은 순간 새파랗게 질렸고 입을 때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였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묘했어요. 사이다 같으면서도 짠하고 슬프고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판단했던 그 오만한 태도에 대한 대가가 내려지는 순간이라는 걸요. 박 대리가 떠난 뒤 회장님은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어요. 진우 씨, 자네가 해준 게 단지 물 한 잔이 아니었네. 그건 나에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이었고 배려였어. 그 말에 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뒤에도 회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어머니와 할머니 얘기를 조심스럽게 드렸더니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규직이 된 걸 꼭 어머니께 말씀드리게. 자랑스럽게 말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네. 그러면서 회장님은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안에는 명함과 함께 사원증, 그리고 추가로 지급된 명절 보너스까지 들어있었어요. 정말 꿈 같았어요. 그날 퇴근하자마자 과일 바구니와 소고기 사들고 집으로 갔어요. 엄마, 나 정규직 됐어. 회장님 운전기사로 채용됐어.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치매로 기억이 가물가물한 할머니도 저를 바라보며 우리 진우가 커서 회장 됐구나 하시는데 그 말에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어요. 그날 저녁 저희 집은 오랜만에 웃음이 넘쳤어요. 그리고 그 웃음은 오롯이 그날 화장실에서 제게 손 내밀었던 그 어르신 아니 회장님 덕분이었어요. 회장님 운전기사로 출근한 첫날 호텔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었어요. 깔끔하게 달인 정장에 명찰이 달린 사원증까지 목에 걸고 차 안에서 거울을 보는데 낯설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 호텔 직원이 맞나? 스스로 몇 번을 되물으며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 회장님이 내려오셨고 제가 문을 열어드리며 인사드렸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그래, 진우 씨. 오늘도 멋지구려.
회장님은 항상 말끝을 그렇게 따뜻하게 맺으셨어요. 직책은 높지만 사람을 깎아내리는 법이 없으셨어요. 운전 중에도 회장님은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어머니는 요즘 어떠신지, 할머님은 건강 괜찮으신지, 그리고 집 근처 병원 괜찮은 데가 있는지까지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누구도 우리 가족 얘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은 정말 가족처럼 걱정하고 챙겨주셨어요. 며칠 뒤 제 이름 앞으로 의료재단에서 건강검진 쿠폰이 우편으로 왔어요. 내용을 보니 회사 복지 차원에서 제 어머니와 할머님께도 건강검진을 무료로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었죠. 그날 밤 어머니는 쿠폰을 손에 꼭 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우야, 우리 아들 진짜 사람 복을 타고났구나. 그 말에 울컥했어요. 고생만 시켜드려서 늘 죄송했는데 이제서야 조금은 어깨 펴고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요. 그 후에도 회장님은 자주 말씀하셨어요. 진우 씨, 자네 같은 인재는 꼭 윗자리로 올라가야 해. 운전만 하지 말고 경영 쪽도 관심 가져보게. 그 말씀에 힘을 얻어 밤마다 온라인 경영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용역 직원에서 시작한 제가 이제는 정규직 대리로, 그리고 언젠가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회장님과의 인연도 1년을 넘겼을 무렵 전 다시 그 호텔 지하 청소구역을 찾게 됐어요. 작은 케이크 하나, 따뜻한 커피 몇 잔, 그리고 손에 든 과일 바구니. 안녕하세요, 이모님들. 저 진우예요. 기억하시겠죠? 어머, 진우야. 이게 얼마 만이냐? 청소 이모님들이 저를 보고 반가워하시며 달려오셨어요. 소장님도 저를 꼭 끌어안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내가 자네 잘 될 줄 알았어. 그날 어르신 붙잡고 눈빛 흔들리던 그 모습 보며 진짜 사람 잘 될 상이구나 했지. 그날 그곳에서 웃고 떠들며 저는 다시 깨달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게 손 내밀어준 사람들, 그리고 저를 믿어준 회장님이 없었다면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요. 박대리요? 들리는 소문으론 지방 쪽 작은 리조트로 발령나서 지금은 고객 응대 교육을 다시 받고 있다던데. 솔직히 조금은 고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분도 언젠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변했으니까요. 그냥 묵묵히 일만 하던 청소 직원이 이젠 호텔 회장님 곁에서 사람과 삶을 배워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손길이 그 사람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나 지위가 아닌 행동과 마음으로 빛나는 법이니까요. 당신이라면 낯선 어르신에게 물 한 잔을 건넬 수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